안녕하세요. 로지컬 알파입니다. 사람들은 답답한 일상 속 탈출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에 지칠 때면 파란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부럽게 바라봅니다. 새는 언제든 땅의 중력을 벗어나 하늘을 날고 순식간에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 떠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하늘을 나는 새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얕은 지식, 그러나 그 속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한 번 더 따져보기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새들이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사실 우리는 새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먼저 어떤 새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죠. 새들 중에는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 평생 머무르는 텃새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절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우리나라의 텃새로는 참새와 까치, 까마귀, 꿩, 올빼미 등 50여 종이 있고 철새는 300여 종에 이르죠. 즉 철새가 80-90%를 차지합니다. 뻐꾸기와 제비, 꾀꼬리 등은 봄과 여름에 동남아시아 호주에서 날아오는 대표적인 여름 철새입니다. 흔히 강남 갔던 제비라고 말할 때의 강남 지방이 동남아 호주 지역을 의미하죠. 여름 철새는 우리나라에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길러낸 뒤 가을철이 되면 먹이를 찾아 남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겨울 철새는 알래스카와 시베리아에서 가을이나 겨울에 우리나라로 건너왔다가 봄에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두루미와 기러기, 청둥오리가 대표적입니다. 또 철새 중에는 나그네 새도 있습니다. 봄이나 여름에 번식을 위해 남쪽에서 북쪽으로 건너가다가 우리나라의 하천이나 해안가에서 쉬어가는 도요새나 물대새가 대표적인 나그네 새입니다. 그런데 과연 새들은 여행을 좋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날아가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이 날아가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새들은 먹이를 구하고 번식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철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철새들은 이동해야 하는 시기에 정해진 이동 경로를 따라 목표 지점까지 반드시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시기와 경로, 목표 지점을 마음대로 벗어나게 된다면 그 새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철새들의 이동은 본능에 따른 것이죠. 여름에 태어나 한 번도 이동해 본 적이 없는 어린 새를 어미새들이 떠난 뒤 뒤늦게 날려보내면 알아서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즉 철새들은 자연이 정해준 본능에 철저히 종속되어 행동하는 것이죠. 만약 철새들이 본능이 아니라 마음 내키는 대로 옮겨가는 것이라면 어떠한 종류의 새라도 벌써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 살고 있어야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새들마다 살 수 있는 환경과 영역이 각각 정해져 있고 모든 새들이 어떠한 곳에서라도 다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것을 반복해야 새들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들에게는 저마다 엄격하게 결정된 거처가 있습니다. 숲에 사는 새가 있고 들에 사는 새가 있고 또 바닷가에 사는 새가 있죠. 새들은 그 영역을 넘나들며 살지 못합니다. 숲과 평야는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어떤 새나 동물도 이 벽을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숲이나 평야 안에서도 다시 더 작은 세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전나무 숲에는 잣새와 검은 방울새, 티티새가 살고 활엽수 숲에는 박새, 딱새, 꾀꼬리가 살고 있는 시기죠. 또한 숲의 높이에 따라서도 사는 새들이 다릅니다. 나무의 높은 곳에는 매가 살고 조금 아래의 나무구멍 속에는 딱따구리가 살고 있으며 아래쪽 관목 속에는 꾀꼬리가 집을 만들고 있고 지면에서 어슬렁거리는 새는 도요새입니다. 나무 위쪽은 밝고 건조하며 아래쪽은 어둡고 습기 찬 환경이죠. 새들은 각기 자신들이 사는 환경에 적응되어 있고 다른 높이의 환경을 절대 침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즉 새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촘촘한 자연의 벽에 가로막혀 철저히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벽에 구속되기는 모든 동식물이 마찬가지입니다. 빙하기가 찾아왔을 때 활엽수는 낮아진 기온을 견디지 못하고 과거보다 아래 남쪽에서만 살아남았고 그 자리는 침엽수가 차지했죠. 최근 지구온난화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동해 바닷물의 온도도 지난 40년간 1도 정도 올랐는데 과거 대표 어종이던 꽁치와 명태 등이 자취를 감췄고 대구와 고등어, 삼치 등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왜 걱정할까? 한번 생각해보면 지구의 온도가 3.5도만 올라도 지구상 생물종의 과반수가 멸종할 수 있다는 UN 보고서도 있듯이 결국 대다수 동식물은 온도 몇 도 차이라는 자연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벽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수만 년에 걸쳐 나타나는 진화의 경우이죠. 특히 바다의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와 살게 되면서 양서류, 파충류로 진화하기도 했는데 바다와 육지라는 거대한 벽을 뛰어넘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경우 육지에서 살게 된 대신에 물에서 살 수 있는 지느러미를 잃게 되었고
조류가 되어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날개를 얻는 대신 두 발을 잃게 되기도 했습니다. 즉 이 같은 진화의 경우에도 이전의 벽을 뛰어넘게 되었지만 또다시 새로운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벽에 철저히 갇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러한 자연의 벽을 뛰어넘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죠. 인간은 처음에는 숲의 동물이었지만 점차 들판과 물가, 산악지대, 극지와 사막 지역에서까지 살 수 있게 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더구나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연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더 빨리 이동하고 물속과 땅속으로 갈 수 있고 하늘을 날게 되었으면서도 기존의 손발이나 신체의 기능을 잃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손발과 신체를 유지한 채 그 기능을 확장시켜온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들이 순간적으로 하늘로 날아올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그 자체로는 매력적이며 부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새들보다, 아니 지구상 어떤 동물보다도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네 팍팍한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 한 곳에서 뿌듯함을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인간과 동물의 한계와 자유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미하일 일린의 인간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판 소피스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로지컬 알파였습니다.